예,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파라미터를 어떻게 인퍼런스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은 우리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파라미터 인퍼런스, 즉 파라미터를 특정 데이터에 맞춰가지고 최적화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감이 오실 텐데요. 강한 하이포티시스를 만든다. 어떻게 하면 이 강한 하이포티시스를 기준으로 참과 거짓, true와 false, 혹은 여러 가지 랭크, 카테고리, 혹은 뭐 군집을 판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한 모델의 하이포티시스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고, 이 하이포티시스 속에는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실 조절할 수 있는 거는 특정 모델을 쓰기로 결정한 이상 파라미터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파라미터들을 최대한 최적화시켜주는 작업이 결국에는 러닝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어떤 하이포테시스 프레임워크 속에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즉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활용해 가지고 그레디언트 어센트 방법, 그레디언트 어센트였죠. 우리가 보통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얘기를 했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케이스에서는 probability, likelihood를 최대한 업 시켜주려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레디언트 어센트가 돼야 되겠죠. 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세타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세타가 업데이트 되면은 자연스럽게 p, y by x를 계산하는 계산식이 완성되어서 도출되기 때문에 러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다 완성이 된 것 같은데 뭐 더 할 게 남아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요걸 하려고 합니다. 이 나이브 베이즈와 로지스틱 리그레션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나이브 베이즈와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차이점에 대해서 왜 배우나요? 둘 다 클래시피케이션 메소드였고요. 나이브 베이즈는 좀 더 쉬운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전 주차에 가르쳐 드렸는데,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번 주차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둘은 스페셜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너러티브, 디스크리미너티브 페어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계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우리 나이브 베이즈를 지난 주차에서 있었던 그대로 쓴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사실은 컴패터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나이브 베이즈는 우리 카테고리칼 인풋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죠. 즉 워드가 있냐 없냐 이렇게 0과 1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카테고리칼 밸류로 정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풋에 대해서 정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우리 이번 주차에서 배웠던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예, 맞습니다. 우리 하우징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썼고, 그 다음에 뉴메리컬 베리어블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이브 베이즈를 어떻게 하냐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 주차에서 활용했던 컨티뉴어스 피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피케이션 펑션은 우리 지난 주차에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프라이어 정보를 주고요. 이렇게 프라이어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억지로 가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이브 어썸션을 부여해서 px 바 y를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랬죠. 이 d는 뭐였습니까? d는 어떤 거였죠? 예, 맞습니다. 우리 인풋에 대한 인풋 피처의 개수가 되었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인풋 피처가 들어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예전에는 카테고리칼이었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뉴메리컬한 컨티뉴어스 밸류로 고쳐야지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좀 컴패터블하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델링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쉽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나 아니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베타 디스트리뷰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번에는 우리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써보도록 하죠.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 부분에 있어서 팔로우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있어서 활용되는 그 파라미터를 우리가 학습하는 그런 것으로 나이브 베이즈를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개별 y, 개별 클래스 베리어블이 기분인 상황에서 그걸로 솔팅한 상황에서 x에 대한
민과 베리언스를 잴 수 있을 겁니다. 뉴메리컬 베리어블이면 어떤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 솔팅해서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만 우리가 민과 베리언스를 이렇게 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민과 베리언스를 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즉 특정 클래스는 주어진 파라미터 민과 베리언스를 따른다. 그리고 x는 거기에서 나온 산물이다. x는 거기서 샘플링된 결과물이다. 라고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여기는 px바 y가 여기에 있는 px바 y로 고쳐지게 되면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면서 뮤와 시그마 스퀘어라고 하는 민과 베리언스 가정이 어떤 특정 민과 베리언스를 가지겠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py는 y라고 하는 요 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정 클래스 베리어블이 발생할 수 있는 어쨌든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려는 거고 결국에는 y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y는 카테고리컬 밸류가 되겠죠. 뭐 바이너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멀티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카테고리컬 밸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라이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처럼 만들지 않아도 여전히 뭐 확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요 파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MLE, MAP 형태로 인퍼런스를 하면 되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보면 이 부분이 두 부분이 둘 다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즉 여기 프라이어 파트는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파이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 라이클리후드 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이 라이클리후드는 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피처 개수만큼 곱셈을 한 요런 형태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된다는 거죠? 즉 이게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준비를 해놓고 밑작업이죠. 이제 재료를 다 밑작업을 준비해놓고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비교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옮겨가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나이브 베이즈에서부터 데리베이션 하는데 이 데리베이션 된 나이브 베이즈에서 데리베이션 된 결과가 어디로 가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도달할 수 있게끔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게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되기 때문에 제너러티브, 디스크리미너티브, 페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만들어 온 것이 바로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바로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였죠.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 모델을 한번 메이드 시어럼 어썸션을 이용해 가지고 점점 트랜스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y by x라고 하는 것을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이거를 거의 그대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py by x 자체를 모델링 하려고 했었죠. 맞습니다. py by x가 어떤 형태의 모양을 띌 것인가, 이것이 로지스틱 펑션의 모양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 가지고 이 로지스틱 펑션에다가 리그레션을 하는 형태로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이라는 것 자체를 설계를 했었습니다. 즉 여기서 다른 작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py by x를 모델링 하려고 했던 게 바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었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너러티브 모델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이렇게 바꿔가지고 베이즈 시어럼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px 파트는 날라가 버리죠. 왜냐하면 px 파트는 컨스턴트 텀이 되기 때문에 x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px 파트는 우리 노멀라이징 컨스턴트 텀으로 생각하고 주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요거를 제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비례 관계로 두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뒤에 있는 부분을 prior와 likelihood로 생각해가지고 요 부분을 우리가 estimation 해가지고 쭉쭉쭉쭉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떤 게 되었습니까? 이게 바로 나이브 베이즈 형태의 모델 형태가 되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카테고리컬 밸류가 아니라 컨티뉴어스 밸류, 뉴메리컬 밸류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가우시안 어썸션을 더 덧붙여가지고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바로 이 파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하고 나이브 베이즈는 어떻게 합니까? 나이브 베이즈 기반의 어떤 제너러티브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걸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불리우는 나이브 베이즈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굳이 베이즈 시어럼을 활용해 가지고 일로 엎어친 다음에 엎어친다는 게 프라이어와 라이클리후드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포스테리어를 있는 그대로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프라이어와 라이클리후드를 이 부분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러닝을 하거나 파라미터를 넣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려고 합니다. 이 아규먼트가 어떤 아규먼트와 비슷하나요? 마치 MLE와 MAP를 했던 주차랑 유사한 그런 아규먼트가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해서 우리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결국에는 가고 싶은 거고요. 근데 나이브 베이즈에서 시작하니까 요 파트를 가지고 요쪽 파트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이쪽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게 이번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베이즈 시어럼이 되지만 우리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파트가 있는데 이것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바꿔주면 어떤 형태로 바뀔 것인지를 우리가 좀 세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더 데리베이션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지우고 합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우고요. 이렇게 지우고 더 진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밑에 있는 PX 파트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비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즈를 다 설계해 나갑니다. 노멀라이징 컨스턴트는 빼버리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퀄 관계를 우리가 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분모 부분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계속 데리베이션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그대로 오고요. 요 PX는 어떻습니까? PX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PX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PX라고 있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PY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X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X라고 하는 것은 Y 속에 있는 케이스와 Y 밖에 있는 케이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즉 Y 속에 있을 프라이어와 그것을 기준으로 Y 속에 있을 때의 X의 확률 더하기 그 다음에 Y 밖에 있을 확률에 대한 프라이어와 Y 밖에 있을 확률을 기준으로 Y 밖에 있는 것을 기분으로 둬가지고 X에 들어갈 확률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덧셈을 해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PX에 대한 이런 확률이 나오게끔 되겠죠. 그래서 이 파트를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확률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데리베이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나이브 어썸션을 적용할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거에서 더 이상 우리가 진행이 어려웠죠. 왜 진행이 어려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있는 X라고 하는 요 인풋 피처들이 여러 개가 됐을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익스포넨셜리 그로스하는 이 넘버 오브 파라미터가 익스포넨셜리 그로스하는 경향을 지녀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었죠. 그랬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브 어썸션을 이용해가지고 아래와 같이 개별 피처들의 멀티플리케이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줬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요 부분이 요렇게 진화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요렇게 바뀌게 됐기 때문에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만들어 놨었냐면은 여기까지 만들어 놨었죠. 자, 여기서 어떻게 더 진행을 할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좀 데드엔드죠. 이제 막혔습니다. 요거를 더 어떻게 간략하게 해가지고 저 이쪽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디테일을 여기서 끌어올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디테일을 끌어오느냐, 뭐 우리가 정의한 그런 모델에서 어떤 디스트리뷰션 따르고 어떤 파라미터를 지니는지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프라이어 정보를 프라이어가 우리 어떤 클래스의 어떤 확률로 속할 것인가에 대한 프라이어였죠. 그 부분을 파이로 모델링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라고 하는 이 파트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여기 멀티플리케이션 파트에서 요 개별 p, x 바 y는 우리가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를 하면서 뭘로 따르겠다고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지요. 그 다음에 뮤와 시그마는 개별 인풋 피처에 맞춰가지고 인풋 피처와 그다음 클래스 베리어에 맞춰가지고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고 난 이후에 여기서 1은 우리가 yes를 가르치고요. 2는 어떤 걸 가르치겠습니까? 시그마 2라고 하는 것을 여기 2는 여기는 no를 가르치겠죠. 여기는 i는 뭘 가르치겠습니까? i는 인풋 피처의 인덱스를 가르치겠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여기까지 되어 있는 것을 실제 디스트리뷰션과 파라미터를 이용해 가지고 파퓰레이션 한 것에 불과합니다. 뭐 달라진 내용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이 전체 데리베이션 자체가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지 이 데리베이션 따라가다 보면은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해서 여기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하냐면 여기서 또 데드엔드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봅시다. 지금 이 파트와 요 위에 있는 분자 파트, 여기 있는 분자 파트와 여기 있는 분자 파트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요게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나눠서 지금 이 분자에 있는 파트를 다 요쪽 파트에다가 나누면 1, 1이 되면서 요 파트가 한 텀이 되잖아요. 하나의 텀이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단순히 나눗셈으로 1, 1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큰 텀을 큰 하나의 텀으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큰 텀으로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재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요. 예, 근데 더 이상 사실은 진행이 안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안 되냐면은 여기 위에 있는 익스포넨셜에 붙은 요 개수와 여기 뒤에 있는 익스포넨셜에 붙은 요 개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더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만 우리가 한번 가정을 넣어 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을 넣을 거냐면은 이 분산 텀이 양쪽의 클래스 베리어블마다 동일하도록 이 하나의 우리가 가정을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한 게 지금 점점 많아진다, 그렇죠? 우리가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 모델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옮기면서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 모델 자체에도 가우시안 어썸션, 나이브 어썸션이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각 클래스 간의 인풋 피처가 나타내는 각 클래스 간의 베리어블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도 우리가 가정으로 넣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앞에 있는 부분이 나이스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나눗셈 구간이니까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나눠 가지고 요렇게 좀 더 간략화 시켜 봤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부분도 같은 분산이라고 하는 가정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는데 여기 마이너스라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여기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익스포넨셜 속으로 들이도록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면 E1 곱하기 E2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 뭐랑 똑같습니까? 2의 1 더하기 2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즉 멀티플리케이션을 이 익스포넨셜 속에 들여가지고 서메이션 형태로 바꿔줄 거라는 겁니다. 왜 서메이션 형태로 바꿔줄까요? 이 부분이 서메이션으로 바꿔야지 우리가 조금 더 다루기 편하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양으로 점점 바꿔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우리가 점점 트랜스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점점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서메이션 형태로 끌어들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이 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파이라고 되어 있는 이 프라이어 파트, 원래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지에서 프라이어 파트도 이 속으로 들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으로, 익스포넨셜 속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그를 붙여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트랜스폼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점점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양이 나오게 되죠. 1분의 1 플러스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이 익스포넨셜 텀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질 수 있는 준비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 앞에 여기까지 준비했던 내용을 익스포넨셜이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익스포넨셜을 익스포넨셜로 나누어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뒤에 있는 부분을, 분모에 있는 부분을 뺄셈으로 해가지고 분자에 있는 익스포넨셜의 뺄셈으로 해가지고 두 텀을 합쳐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합쳐버리면은 요렇게 되겠습니다. 즉 밑에서 여기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 분모에 있었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여기 플러스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어 있었던 건 이렇게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착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고요. 올라오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정말 로지스틱 펑션의 형태와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텀을 합쳐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치면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파트, 여기 있는 파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있는 바이어스 형태를 이렇게 바이어스 중에 일부 형태를 로그에 대한 프라이어에 대한 형태를 이렇게 합쳐주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요 x가 들어있는 요 두 개의 스퀘어 텀에 대해서는 스퀘어 텀의 서메이션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기 지금 서메이션의 이터레이션도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서메이션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뒤에 있는 서메이션의 개별 텀들을 이렇게 중괄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묶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썼던 요 같은 분산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여기다가 빵빵 적용을 하면은 이 밑에 있는 텀들은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되었죠.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트리트먼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풉니다. 이 부분을 푸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는 xi 스퀘어 형태로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뒤에 있는 텀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뒤에 있는 텀은 마이너스 xi 스퀘어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즉 xi에 대한 스퀘어 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널리파이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텀의 최고차항은 어떻게 됩니까? 최고차항은 즉 이렇게 1차항이 됩니다. 1차항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이렇게 바이어스 텀이 나오게, 컨스턴트 텀이 나오게 되겠죠. 물론 서메이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면은 뭐랑 똑같아졌습니까? 즉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쓰이는 로지스틱 펑션의 형태와 똑같아졌고요. 여기에 있는 요 뒤에 있는 요 서메이션 해가지고 요 파트가 무엇이랑 똑같아졌습니까? 사실은 이게 x 세타라고 하는 요 리니어 텀의 형태와 동일해졌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증명한 건 뭐냐면은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지라고 하는 모델은 클래스로 솔팅한 경우에 같은 피처들에서는 같은 레벨의 베리언스로 두 개의 클래스를 설명한다고 가정을 또 추가적으로 하면, 그러면은 이퀄 베리언스 가정까지 추가하면,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지의 이퀄 베리언스 가정까지 추가하면 그것은 즉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동일해진다. 동일한 데리베이션으로 동일하게끔 데리베이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